도내 제선충병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포근했던 겨울 날씨에 제선충 번식이 왕성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선충이 시군 경계를 넘나들고 있지만 방제는 역부족입니다. 번역별 방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도내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후각으로 인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화재 위험 경보도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양양 낙산 도립공원이 해제됐지만 주민 재산권 제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경당국의 발목 잡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제선충병은 전염성이 강하고 한번 감염되면 100% 나무를 고사시켜서 소나무 에이즈라고도 불리는데요. 올해 포근했던 겨울 탓에 제선충병 감염이 크게 늘어서 방제와 확산 저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선충병에 감염된 나무입니다. 잎이 누렇게 시들었고 가지도 바싹 말라 죽었습니다. 북방수염 하늘소 몸에 기생하는 제선충이 나무로 옮겨간 뒤 물과 양분이 오가는 통로를 막아 고사시키는 겁니다. 때문에 북방수염 하늘소가 알에서 성충으로 자라기 전인 4월 이전에 고사목과 알, 애벌레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올 들어 석 달 동안 원주에서만 22건이 발견되는 등 유난히 감염목 발견이 늘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선충병 감염은 도내 480건으로 홍천과 춘천, 원주를 중심으로 급증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배나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포근한 겨울 날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선충이 추울 때는 활동을 못 해야 되는데 날씨가 포근하다 보니까 양지바른곳 쪽에서는 이제 제선충이 겨울에도 이제 번식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지금 고사목들이 발견된 상황입니다. 특히 영서 지역 감염목의 경우 수종의 90%가 잣나무, 10%가량이 소나무입니다. 잣나무는 제선충병에 감염돼도 말라 죽는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최대 2년까지 잠복기가 있어 즉각적인 처리와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제선충과의 전쟁, 기후변화로 점점 포근해지는 겨울에 청정자연을 자랑하는 강원도의 살림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림청과 지자체마다 예차례 총력을 쏟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특히 제선충이 인접 지역에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어서 권기만 기자입니다. 나무가 빼곡한 주변과 달리 횡하니 비어있는 곳이 눈에 띕니다. 제선충병 감염이 확인된 잣나무 주변으로 추가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 150여 그루의 침엽수가 베어졌습니다. 올해 지정면 일대 21곳에서 제선충 감염목이 발견돼 이같이 처리됐습니다.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원주에서 발견된 제선충 감염목 93그루 가운데 81그루가 바로 이곳 지정면 일대에서 발견됐습니다. 지정면은 2013년 이후 원주에 90배가 넘는 8,379그루의 제선충병 감염목이 발견된 양평군, 그중에서도 상태가 가장 심각한 양동면과 바로 인접한 곳입니다. 원주시는 제선충병이 창궐하는 양평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판단하기에는 그 경기도 쪽 양평 쪽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쪽에 발생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은 감염목은 늘어나는데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방제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평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4명, 적은 인력으로 가로수 방제 업무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제선충병의 특성상 예찰이 매우 중요한데 제대로 된 예찰 활동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이제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사업비도 저희도 부족할 정도니까 아마 좀 추가로 이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매년 사실 드리고 있는데 그게 좀 이루어지지. 실제 양평군 관할에 있는 감염목을 원주시 예찰단에서 먼저 발견해 신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주뿐만 아니라 양평군과 접해 있는 홍천과 횡성에서도 꾸준히 제선충병 감염목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 효율적 방제를 위해 행정 경계가 아닌 발생지 중심의 번역별 방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양양 낙산 도립공원이 해제됐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계속 제한되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군 관리 계획 변경 절차가 환경 당국의 발목 잡기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양양군 손양면의 한 식당 건물입니다. 간판을 걸고 영업시설을 갖췄지만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강연면의 건물 한 켠은 1년 넘게 빈 채로 임차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당을 하겠다는 업자가 나타났지만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두 지역 모두 낙산 도립공원에서 해제됐지만 아직 용도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남아 개발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도립공원은 해제가 됐는데 도립공원 해제 그 과정이 용도 변경이나 뭐 도시계획 이거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인허가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낙산 도립공원이 폐지된 것은 2016년 12월. 2년 반이 되도록 군 관리 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받고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월 양양군이 낸 전략 환경 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해제된 도립공원을 대체하는 도립공원이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이 반려되면서 양양군의 관리계획 변경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50일가량 일정이 지연되면서 당초 6월까지 마무리하던 계획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양양군은 최대한 서둘러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주청과 재협의를 해서 그 일정별로 의회 보고라든지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해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해제 후 규제를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은 오히려 고통이 가중되면서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황병출입니다.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 장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례 시설이 부족하고 시설 건립도 쉽지 않아서 장례 문화가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명이 다한 반려견의 몸을 닦아 관에 넣습니다. 넋을 기리는 추모 예식을 하고 화장 후 나온 유골은 봉안당에 보관합니다. 마치 사람처럼 진행되는 반려동물의 장례식입니다. 자식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나중에도 조금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이런 장례식장을 찾게 됐습니다. 한 해 전국에서 15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죽는데 이처럼 장례 절차를 치르는 건 30%로 추정됩니다. 상당수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거나 동물병원에서 의료 폐기물과 함께 소각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면서 장례를 원하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정식 등록된 반려동물 장례식장은 33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도내에서도 뒤늦게 전용 장례식장이 생겼습니다. 반려인들께서 마음이 좀 아픈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아이를 이제 땅에다가 이렇게 묻는 거는 또 사실상 법적으로는 또 불법이라서 이걸 어떻게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고민하다가 하지만 이마저도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들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내 반려동물 장례식장도 소송과 주민 동의 등을 거친 끝에 어렵게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고 있지만 장례 문화가 정착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도내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원주시 보론면의 한 야산에선 장례용품을 태우다 산불이 번져 임야 5,000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에는 횡성군 횡성읍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500제곱미터가 소실됐습니다. 이 불은 인근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바람을 타고 산으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9 강원도 소년체육대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영월을 주 개최지로 도내 7개 시군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소년체전에서는 도내 초중학생 선수와 임원 등 4,300여 명이 참가하며 초등부 21개, 중등부 31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과도한 경쟁 대신 화합과 희망, 스포츠 문화 축전을 목표로 다양한 예술 공연과 진로 박람회 등이 대회 기간 동안 이어집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는 다음 달 전북에서 열리는 제48회 전국 소년체전에 강원도의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지난 겨울에 열렸던 제12회 평창 송어축제 방문객과 경제적 효과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축제 방문객은 전년 대비 8만 5천 명 증가한 66만여 명이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350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래 방문객 비율은 77.5%로 KTX 강릉선과 제2 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방문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혼잡한 축제장 구성과 주차 문제는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횡성군 자원봉사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횡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02년에 개소한 이후 17년 만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10,000명을 넘어 3월 말 기준 1053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횡성군 전체 인구의 21%에 달하는 수치로 개인과 단체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면서 크게 늘었습니다. 횡성군 자원봉사센터는 횡성 행복봉사 공동체와 가족봉사단을 운영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집수리와 생계 등을 돕고 있습니다. 식목일을 앞두고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평창군은 오늘 평창 종합운동장에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열고 군민 1,000여 명에게 왕대추와 미니 사과 등 7,500그루의 나무를 무료로 배부했습니다. 용평면에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비무장지대 평화둘레길 개방 계획에 대해 환경단체가 생태계 파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졸속 DMZ 평화둘레길 개방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DMZ 일원 보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군사분계선 남방 15km 이내 민북 지역은 전체 면적의 77% 이상이 보전 대상인 1, 2등급지로 지정될 만큼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철원 백마고지에서 화살머리 고지 구간은 두루미의 대표적인 월동지라며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21%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상반기 채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총 모집 인원은 580명으로 도내 대학 졸업자에게 가점이 부여돼 지난해 18%였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21%로 확대됩니다. 원서 접수는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이며 채용 과정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청명, 한시기를 앞두고 산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건조경보와 함께 강풍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산불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21일까지 산불 방지 특별 대책 기간을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상황실 근무 시간도 저녁 9시에서 10시로 늦춰지고 24시간 비상 연락망도 가동합니다. 특히 청명 한시길 전후에는 전체 공무원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산불 취약 시 감시 인원 등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오는 26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영월 단종문화제가 다양한 체험, 문화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관광객들을 맞습니다. 영월군은 기존의 단종국장 재현 행사를 오는 27일 저녁 6시에 야행으로 진행하고 칡 줄다리기 행사도 어린이 부문으로 확대합니다. 또 축제 기간 내내 궁중 상차림 재현 전시와 궁중 다과상 시식 체험 등을 신설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